파죽지세로 오르는 코스피가 1980년 이 코스피 출발 이후 4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1980년 기준으로 지수 기준으로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4,000까지 40배 오르는 동안 45년이 걸렸습니다. 4,042.82. 자, 대한민국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했습니다. 100에서 4,000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김용진 교수님, 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은. 네. 1980년 1월 4일 날, 네. 4일을 기점으로 해서 100, 그 당시를 100으로 하고 지금 이제 4,000이니까 딱 45년 걸렸네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많은 투자자들의 노력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회복이 되면서 만들어진 일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축하를 해야 될 일인데, 네. 물론 꼭 축하할 일만도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4,000피를 봤다. 그래서 5,000피까지는 언제 가지 이런 기대같이 장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0피는 갈 수 있을까라는 네. 궁금증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승 흐름에 과연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오늘 조선일보가 분석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수익률을 분석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 버터야 번다. 그랜드 버핏, 이제 할머니를 뜻하는 그랜마와 그리고 버핏의 합성어입니다. 그랜마 버핏.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위가 60대 여성, 60대 이상의 여성이었습니다. 26.9%의 수익률. 그리고 2위도 40대 여성, 25.9%. 3위가 또 50대 여성입니다. 25.7%. 자, 10위, 꼴찌는 20대 남성, 19%입니다. 19%. 야, 버텨야 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진 교수님? 네, 버텨야 본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랜마 버핏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버핏이라고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가치주 투자입니다. 가치가 높은 것을 사서 자산가치가 매우 높은 걸 사서 네.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 대한민국 여성들의 투자 방식은 네. 바로 이겁니다. 소수의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사요. 네.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대신 남성들은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번 장이 한 3,000 올라가니까 뭐를 했냐면, 코덱스 200 인버스 제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곱버스라고 하는 건데, 시장이 떨어지는 쪽에 걸었어요.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우량주를 투자를 하고 소수의 우량주 투자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 남성들은 자주 팔아요. 자주 사고 팔고 오히려 시장이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했다. 그러니까 뭐 될 수가 없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 여성들이 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19세 이상 이하 네. 자녀들. 여기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25.6, 25.7 막 이래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소수의 우량주에다가 그냥 두고 묻어 넣는 거예요. 뭐 이런 투자 전략이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과 같다. 그래서 그랜마 버핏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버텨야 번다. 박지영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 주식을 안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지금 굉장히 고점에 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 특히나 네. 하이테크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전에 반도체가 있다면 지금은 HBM에 대한 생산을 거의 독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유세범 부장 하면서 대선 때 네. 공약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코스피 5,000이었어요. 맞습니다. 가능하겠어? 2,500 근저리에서 이렇게 몇십 년을 왔는데 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존 전략으로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를 계속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민정부부터 시작하고 민주정부, 진보정부가 3번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다른 투자처를 만들어야겠다는 후보의 생각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한 군데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발이가 되면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하나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특징은 코스피가 연초보다 68%나 뛰면서 일본 니케이나 미국 나스다 등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한 급등을 보였다는 겁니다. 해외 증시는 보통 10% 수준대에서 이제 상승한 반면에 우리는 무려 69%나 올랐습니다. 이 배경이 있을 거예요, 김영진 교수님. 그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정상화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네. 금년 초에만 해도 이게 2,300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4월에 2,200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3,000이 됐어요. 그로부터 4개월 후가 지금 4,000이 된 거잖아요. 네네. 30% 더 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유동성 장세다.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는 이런 장세, 유동성 장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가 가장 집중적으로 화랑을 맞게 되는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 뭐 이래서 이제 우리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크주들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HBM 관련된.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조방원이라 그러잖아요. 반조방원, 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이 이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뜨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더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사실 원래 우리 증시가 3,500 정도는 가 있어야 돼요. 3,500, 4,000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장의 신뢰,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2조 가까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지난번에 양도세를 주식 양도세를 지금 10억 하던 거를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또 10억으로 내리겠다 이런 혼선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2차까지. 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그리고 독립이사제 그리고 분리선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사실 기본으로 3,000을 갖고 그리고 미중 갈등의 약화와 반도체 그리고 방산주의 선방으로 4,000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한 그 역사를 이끈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44,000원대로 뚝 떨어졌다가 4만 전자라는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었는데 올해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10만 전자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장 초반 약간의 소폭의 하락은 있긴 하지만 10만 전자를 돌파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자, SK하이닉스 10만 원 초반 정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정도에. 근데 이게 지금은 53만 5천 원까지, 53만 7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53만 7천 원 한 주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주가의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0만 전자에 등극하기까지 삼성전자 이 창업부터 어제 새 역사를 쓰기까지 삼성과 3대 이 사람들의 공이 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세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테크라고 그럽니까? 새로운 기술, 심지어 삼성은 이제 이 반도체, 전자 같은데, 항공기 같은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면 증설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도전이 클수록 오히려 이를 발전과 도약으로 승화시켜온 삼성의 전통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김현희 교수님, 네. 이병철 창업주부터 이건희 회장, 선대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까지 이들이 이제 삼성을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걸 뭐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이라고 하는 철학이 네. 국가의 기업으로서 국가에 기여를 한다라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 해 오신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계속 찾아오셨고. 근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삼성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게 반도체 투자거든요. 네. 그때 삼성 그룹의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가 잘못됐으면 삼성이 없습니다, 오늘. 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처자식 빼고 다 바꿔라. 네. 이거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혁신을 일으켰던 상품의 명품 전략으로 진행이 됐고, 전자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됐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던 혁신이거든요. 네. 그 바탕 위에서 사실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제거가 되면서 사실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AI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빼면 뭐 없습니다, 별거. 전체 주식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뭘 더 말하겠어요. 다른 기업들 서운하겠는데요. 아니 뭐 서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업들도 삼성전자 시총이 600조가 넘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 3대에 걸친 노력이 이제 그런 성과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고, 네. 거기 또 뭐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삼성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잘 돼야 대한민국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준, 우리 주가 4천 시대에도 보여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자산 가치도 21조 원을 훌쩍 넘었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듯이 시총 600조 원 돌파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호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이번 주 이 주간이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개막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각국 정상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수의 기업의 오너들도 오게 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올 예정이고, 여기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김의원 대변인님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도 만날 예정이잖아요. 이것도 상당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외교뿐만 아니라 네. 경제에 있어서도, 이 증시에 있어서도 슈퍼위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젠슨환 엔디비아이 CEO는 정말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아마 위인전에 곧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이분이 한국을 15년 만에 방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특별한 강연도 하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도 이제 추진을 하면서 뭔가 거시적인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크게 뭐 반도체 부분,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강화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주변에 삼성전자 주식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7만, 8만 전자 때 들어갔다가 네. 지난 11월에 4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주변에 이제 곡소리가 나고 또 부부싸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시끄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냈는데, 이게 5만 원대에서 한동안 머물길래 이렇게 삼성이 저무나,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가 지난 7월이었나요? 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면서 네. 뭔가 이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봤는데, 역시나 반도체 사업이 그 당시에 좀 많이 TSMC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랬는데 걱정을 네. 많이 했는데, 5월 달에 이제 경영진을 좀 교체를 하고, 또 10월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전 국민에게 또 사과문까지 내면서 진짜 예전에 그 이병희 회장이었나요? 그 아내 빼고 다 바꿔라 했던 네.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좀 겪으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네. 실제로 이제 맞습니다. 테슬라랑도 체결하고 좋은 네.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에다가 플러스 실적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펙 이후로 또 순풍에 돛단 듯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김현주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부부싸움 할 정도로 그죠? 그렇죠. 주식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네. 과연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 랠리가 마감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신도 잘 모르는 건데요. 요새 애널리스트들 분석하는 거 보면 어쨌거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면 한 13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13만 원. 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조금 더 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반도체는 엄청나게 좋은데 전자 쪽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네.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에 자신감이 약간 결여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날개 달린 듯 훨훨 날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